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어느 깨달음 중독자가 실험한 현실 창조의 강력한 도구들, 브라이언 스콧이 지은 리얼리티 레볼루션이라는 책입니다. 김희균 옮김 정신세계사 출판사입니다. 이 책 커버에 있는 이 소제목이 너무 좀 마음에 들어서요. 어느 깨달음 중독자가 실험한 현실 창조의 강력한 도구들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어떤 저자이길래 스스로 이렇게 깨달음 중독자라고 일컬을 만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지 함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은이 브라이언 스콧, 작가, 신경언어 프로그래밍 NLP의 코치, 동기부여 강사, 인생 코칭 강사, 화가, 팟캐스트 리얼리티 레볼루션의 진행자. 브라이언 스콧은 총기 강도 사건에서 겪은 신비한 체험들을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는 호기심과 열정으로 평행 현실과 의식 확장에 대한 방대한 자료들을 연구했다. 리얼리티 레볼루션은 이 치열한 직접 탐구와 실천에서 깨달은 영적 각성의 결과물이다. 저자는 팟캐스트 이외에도 어드밴스드 성공 연구소를 설립하여 현실 창조, 명상, 최면, 기공, 에너지 심리학, 바이오 해킹 등 삶을 변화시키는 데 유용한 도구들을 탐구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현실을 창조하도록 돕고 있다. 웹사이트가 또 소개가 되어 있는데 The Reality Revolution이라고 영어로 therealityrevolution.com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이 지은이의 웹사이트로 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책의 저자 소개가 있는 이제 첫 장을 넘기자마자 경고 메시지가 있는데요. 경고. 이 책은 평범한 책이 아니다. 지금부터 펼쳐지는 내용은 당신의 생각과 신념, 그리고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니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읽기 바란다. 아유, 멋있네요. 오늘은 머릿말을 다 뛰어넘고 저는 바로 4장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머릿말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저자 소개에서 소개되었듯이 저자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아주 방대한 양의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강도 사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를 다른 북튜버님께서 머릿말에 소개된 에피소드를 읽어주시는 걸 듣고는 처음에는 이게 혹시 비유적인 표현인가? 은유적인 표현으로 강도 사건, 그만큼 극적이고 뭔가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비유를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지은이가 겪은 일이 제 입장에서는 참으로 다이나믹하고 황당하고 너무 충격적인 그런 사건인데요. 그 사건에 대해서 일단 머릿말에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무장 강도가 집에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또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또 총기를 가지고 이렇게 집을 강도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은이가 어느 날 밤에 강도가 든 집에서 혼자 있다가 실제로 다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그런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무언가를 느꼈고 그 이후로 이 세상에는 내가 이제껏 배우지 못한 분야 중에 그 어떤 진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느낌으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부는 당신이 생각하는 현실은 현실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1장으로 넘어가는데 양자역학,
2장 현실 창조의 장애물, 3장 현실과 함께 놀기. 제목 보셔서 아시겠지만 1장에서는 이 양자역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2장, 3장도 뭐 제목은 장애물 또 현실과 함께 놀기라고는 했지만 거의 이론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이 더 많이 언급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제 위치에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었던 챕터는 2부 당신의 현실을 조종하라 중에서 제4장 잠재의식 해킹하기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부분을 들으시면 또 느끼시겠지만 이 북튜버 책거울이 계속 똑같은 내용 계속 막 뽑아서 읽는 내용이 다 좀 비슷하네라고 어쩌면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적어도 제가 좀 이해한 부분을 읽어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4장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잠재의식 해킹하기. 당신의 마음 더 깊은 곳에 무한한 정보와 무한한 힘이 있음을 인식하라. 조셉 머피의 명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이 된 첫 여름날, 나는 와이오밍 주에 있는 큰 목장에서 일했다. 나는 한 번도 말을 타본 적이 없었는데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말 한 마리를 끌고 왔다. 그들은 내가 이 말을 길들여서 타야 한다고 농담조로 말했다. 그런데 나는 그 말이 농담인 줄 몰랐다. 그래서 몇 번이나 말에 올라타려고 했지만 말은 나를 계속 거부했다. 나는 우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말과 마음을 맞춰보았다. 말은 진정됐고 마침내 나는 말 안장에 올라앉을 수 있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비슷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거친 현실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처럼 우리를 흔들어대고 걷어찬다. 만일 우리가 이 진실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그냥 내쳐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만일 잠재의식을 통해 현실과 조율하면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실제로 통제력을 얻게 되고 현실이라는 말을 탈 수 있다. 우리가 무시하든 경시하든 이용하든 우리는 모두 잠재의식의 힘을 알고 있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힘 중 하나다. 잠재의식은 성장하고 회복하는 데 필요한 신체 기능을 저절로 작동하게 한다. 만일 당신이 손을 베었다면 잠재의식은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혈구와 조직을 공급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날마다 10만 번씩 심장을 뛰게 하고 수백 가지 복잡한 신체 작용을 관장한다. 조셉 머피가 쓴 잠재의식의 힘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다룬 최고의 책 중 하나이다. 이 책에서 그는 잠재의식을 놀라운 힘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뇌의 잠재의식적인 부분은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우리 몸에 있는 혈중 포도당과 산소의 거의 20%가 뇌에서 소모되기 때문이다.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전 전두엽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그 출처를 굳이 따져보지 않는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깨어있는 상태인 뇌의 의식적인 부분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보통은 잠재의식이 이미 내려놓은 결정을 따르게 된다. 이 현상은 뇌파를 측정했을 때 관찰됐는데 사람이 질문에 답하기도 전에 뇌가 먼저 응답하는 패턴을 보인 것이다. 이 조용하지만 강력한 잠재의식은 두 가지 기능으로 나눠볼 수 있다.
우리가 전혀 관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작동하는 컴퓨터 잠재의식이 있고 어느 정도 자기를 인식하는 self-aware 기능이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앞서 말한 자동적 기능과 비교하면 개인의 특성이 조금은 있는 상위자나 가슴이라고 볼 수 있다. 자동적 기능은 자전거 타기나 자동차 운전하기 같은 신체 활동과 사고방식을 결정하는 정신적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잠재의식은 실제로 한 경험과 상상 속에서 한 삶의 경험을 모두 기억한다. 그리고 한 번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지만 일부 연구에 따르면 잠재의식이 처리하는 정보의 양은 초당 4천억 비트라고 한다. 들어오는 정보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도움이 되는지 해로운지를 편집할 수는 없다. 다른 한편으로 잠재의식은 병을 치료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키우거나 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해 보겠다. 영화는 초당 24개의 프레임으로 구성된다. 반면 우리는 초당 약 900만 프레임으로 살고 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한다. 이에 비해 현재의식은 훨씬 더 신중하고 느리며 덜 효율적이다. 현재의식은 단지 2000비트의 정보만 처리하며 처리한 정보들을 각 그룹으로 분리한다. 잠재의식이 자극을 전달하는 속도가 시속 약 16만 킬로미터인 것에 비해 현재의식의 전달 속도는 시속 약 240km이다. 그러니까 16만 킬로미터인 잠재의식의 속도와 240km인 현재의식의 속도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즉, 잠재의식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전달된 정보를 처리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잠재의식은 지구상에서 가장 진보한 기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바로 이 기술을 파헤쳐 보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살아있을 확률은 300조 대 1이다. 당신이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게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다. 그런데 당신의 인생에서 수십 가지, 아니 수백 가지의 기적이 더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게 뭐 그리 어려운가. 세상이 언제나 당신을 돕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예상하지 못했던 문이 열릴 것이다. 그것을 허용하라. 당신은 가족이나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기꺼이 하려고 할 것이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라. 자신이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믿으라. 기적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감사하라. 당신의 목표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된다. 당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하라. 5년 후 당신의 모습은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 보고 있는 정보, 하고 있는 운동, 먹는 음식,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달려 있다. 미래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에게 어떤 새로운 행동을 보여달라고 간청하고 있다. 당신이 지금 취하는 행동이 훗날 당신의 생각이 될 것이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당신의 삶에서 나타날 테지만 그 모든 일들은 삶의 과정에서 필요한 순간마다 일어날 것이다. 이 여정에 들어서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잠재의식은 우리를 부와 번영으로 이끌고 직관력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안내해주는 가슴이기도 하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지나쳐버린 부와 인간 관계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잠재의식은 삶을 변화시킬 확실한 열쇠지만 활용하기가 쉽지는 않다. 삶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
생각을 바꾸려면 우리는 잠재의식으로 들어가서 잠재의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 미래에 있는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방법. 당신의 인생을 바꿀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잠재의식을 해킹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현실을 창조하기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이를 잘 설명하는 사례가 있다. 내게 코칭을 받으러 온 한 내담자는 심각한 과체중이었는데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이 원인이었다. 이 여성은 너무 힘든 인간관계를 수차례나 겪은 뒤 이제는 인간관계가 곧 고통과 연결되어 버려 사랑을 찾는 일이 두렵다고 호소했다. 나는 이 여성이 사랑을 찾는 일이 고통으로 이어지는 상상을 피하려고 계속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우선 나는 이 여성의 신념을 바꾸는 일에 집중했고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녀의 체중은 아주 빠른 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지금 그녀는 멋진 연애를 하며 잘 지내고 있다. 내가 코칭한 사람들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그 이면에 있는 본질은 같다. 대부분의 문제가 무의식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어떤 기억이나 신념이 그들을 특정 시나리오에 붙들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그저 주어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명상을 통해 의식적으로 현실을 조종하길 원한다 해도 무의식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전의 현실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현실을 가지고 놀 때마다 사실 우리는 잠재의식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이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잠재의식을 끊임없이 통제할 수 있음을 발견하는 것. 이 과정은 평생의 여정이다. 우리가 쌓아 올린 행동이 우리를 대멸종으로 이끌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문명의 이익을 위해 잠재의식을 조절하는 능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법의 시간. 마음은 무엇이 실제 현실이고 무엇이 생생한 상상일 뿐인지 그 차이를 전혀 모른다. 최면은 무의식이 유지하고 있던 우리를 제한하는 프로그램을 명상 유도문이나 잠재의식 효과 메시지를 이용하는 그런 특수한 방식으로 뒤집을 수 있다. 우리가 이미 세타파 상태에 있는 잠들거나 깨기 약 5분 전, 그러니까 막 잠들려고 비몽사몽한 상태, 또는 깨기 전에 내가 지금 꿈속인지 현실인지 헷갈리는 그런 상태가 이제 최고의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아주 쉽겠습니다. 이때가 최면 상태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잠재의식에 접근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다. 잠이 들기 직전이나 깨어나기 직전의 이 아름다운 순간이 우리가 잠재의식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만일 우리가 그 시간대를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잠재의식과 연결하는 데 쓸 수 있다. 미디어 이용 습관 바꾸기. 또 우리는 종일 특정한 감정을 반복해서 경험함으로써 마음으로 그려낸 현실을 더욱 생생하게 느끼고 그 안에 푹 젖을 수 있다.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정보는 그것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우리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틀고 우울한 노래를 듣고 암울한 기사를 읽고 끝도 없는 페이스북 피드를 보고 수백만 초 단위로 생성되는 부정적인 정보에 계속 주의를 둔다면 우리 마음이 세상은 미쳐가고 있고 나에게는 통제력이 없으니 희망은 없어 라고 말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자, 이제 이 책에서 좀 실용적으로 저희가 일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이렇게 네모칸에 팁을 주고 있는데요.
당신이 매일 듣고 보는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30일 실험을 해보라. 밝은 노래를 듣고 유쾌한 프로그램을 보고 긍정적인 내용이 담긴 책을 선택하라. 만약 텔레비전을 틀어둔 채로 잠들고 싶다면 뉴스 대신 HGTV, 주택 전문 채널이라고 하네요. 이것을 틀어두라. 슬픈 노래를 좋아하지만 늘 슬픔을 느끼고 있다면 한 달 동안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어떤 일을 해보라.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잠재의식을 통제할 수 있는 첫 번째 작업 중 하나다. 한 달이 지나고 나면 당신은 그 차이를 알게 될 것이다. 덧붙여서 잠자는 동안 최면 프로그램이나 확언 프로그램을 듣는 것도 30일 실험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는 방법이다. 하지만 여러분의 파트너는 조용히 자고 싶어 할 수도 있다. 이럴 때는 납작한 이어폰이 장착된 블루투스 수면 안대를 추천한다. 누워서 들을 수 있고 블루투스 기능이 있어 잠이 들 때나 잠잘 때 스마트폰과 연결해 재생할 수도 있다. 아, 이런 게 있군요. 블루투스 수면 안대? 이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이렇게 경제관념이 있었으면 이렇게 책 소개를 하면서 블루투스 수면 안대도 좀 이렇게 소개를 해서 수입으로 연결되도록 그런 파이프라인도 참 구상해 볼 만도 한데 아직은 제가 배움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네요. 혹시라도 또 이런 아이디어를 들으시고 그렇지, 나도 그러면 이런 거 한번 해볼까? 나도 내가 가진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한번 뭔가를 소개하고 또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되는 그런 실험 같은 걸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구독자분들이나 또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실천으로 옮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은 수익 구조가 나는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북튜버로 활동하면서 혹은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저는 꽤 재밌거든요. 아직은 댓글을 좀 많이 안 달아주셔서 제가 그냥 어쩌다 알림이 뜨면 이제 보고는 하는데 그런 것도 너무 재밌고 나처럼 이렇게 왕초보 북튜버에게도 댓글을 주시는 분이 있네. 그런 것도 재밌고 아주 천천히이긴 하지만 또 구독자분도 계속 늘고 있어서 너무 좋죠. 저는 결론은 뭐다? 현실은 창조할 수 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생각만 하던 사람이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용기, 어떤 일종의 전환 같은 것, 그런 것은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좀 연습을 한다고 해야 할까요? 잠재의식에 계속해서 주입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팁이 또 나옵니다. 확언의 힘. 같은 맥락에서 확언을 정기적으로 반복하고 여기서 파생되는 감정을 받아들이면 프로그램되어 있던 잠재의식의 일부분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내가 만난 어떤 사람들은 확언을 큰 소리로 반복하는 일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확언을 소리내어 말하기에 불편한 환경에서 살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의도만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확언을 말하기 좋은 시간과 장소를 찾을 수 있다. 당신이 단순하게 확언만 반복한다면 별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확언은 실제로 느껴야 한다. 확언을 하는 동안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살펴보라. 만일 확언과 당신이 분리되어 있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확언과 반대되는 에너지를 방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확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고 감정이 느껴지는 확언을 만들어야 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죠. 확언을 그냥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나는 100만 유튜버다. 백날을 말해야 소용이 없다는 뜻이고요. 말하면서 실제로 나는 와 정말 부자구나. 내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까지 부자가 됐지? 라고 반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 책에 따르면 되려 반대되는 에너지를 방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무서운 경고를 또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운전할 때나 산책할 때, 심지어 샤워를 할 때도 확언을 할 수 있다. 또 운동을 하거나 잠이 드는 동안 들을 수 있는 30분 확언 목록을 찾을 수도 있다. 처음에는 정상 속도로 듣고 나서 그 내용을 조용히 스스로에게 되뇌어 주거나 3배속으로 설정해서 듣고 또 들으라. 일단 한번 해보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라. 사람들은 대부분 5분 동안 확언을 했을 뿐인데 엄청 긴 시간이 흘렀다고 느낀다. 하지만 나는 확언하는 시간을 점점 더 늘려나가기를 권한다. 1시간 동안 확언을 해보고 나서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라. 개인적으로 나는 산에 오르기 시작할 때부터 확언하기를 좋아한다. 등산이 끝날 때쯤이면 내가 반복한 내용은 뇌 신경세포에 각인돼 있다. 확언 수집가가 되라. 뭔가가 떠오를 때마다 메모해두라. 복권에 당첨됐거나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확언이 있다면 나는 그 확언들을 금덩이를 잡아채듯 가져와 내 확언 목록에 추가하고 반복해서 듣고 말할 것이다. 당신은 자기 감정에 기반을 둔 자신만의 확언을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무엇을 반복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조심해서 선택해야 한다. 한 번은 내가 많은 돈을 확언으로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이 거액은 아주 빨리 갚아야 하는 대출금의 형태로 나를 찾아왔다. 이 일로 나는 확언은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걸 배웠다. 당신이 돈을 원한다면 그 돈이 당신과 주변 사람 모두에게 최상의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확언해야 한다.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많은 돈이 나를 찾아온다. 다양한 경로로 쉽고 빠르게 들어온다. 돈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액수는 점점 더 늘어난다. 이 돈은 내 주변 모두에게 최상의 이익을 가져다 준다. 나는 기꺼이 행복과 함께 그 안에 머문다. 확언에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할 수 없다 또는 하지 않을 것이다와 같은 부정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말라. 예를 들어 나는 가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부유하다 라고 말하라. 또 다른 강력한 확언 기법은 다른 확언을 왼쪽과 오른쪽 귀에 각각 들려주는 이중 유도 확언을 듣는 것이다. 와, 이런 방법은 저도 진짜 처음 알았습니다. 이중 유도 확언. 이 기법은 내담자의 양쪽 귀에 2명의 치료사가 동시에 확언을 말해주는 전통적인 유도 기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내담자가 하나의 확언에 집중하는 동안 또 다른 확언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나의 팟캐스트에 이 기법을 활용해 만든 부와 풍요를 위한 확언이 있으니 한번 들어보라. 잠재의식을 더 깊이 해킹하는 다양한 방법. 우리는 일하는 동안에도 확언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직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당신이 확언을 통해 잠재의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는다면 한번 시도해보라.
나는 일하는 동안 마인드 플래셔라는 프로그램을 즐겨 사용한다. 마인드 플래셔라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컴퓨터 화면에 확언을 주기적으로 띄워준다. 마인드 플래셔는 1000분의 1초 동안 확언을 보여주는데 확언 메시지는 이 시간 동안 잠재의식으로 입력된다. 그리고 시간 설정 기능도 있어서 원하는 시간 간격에 맞춰 확언을 볼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 상상해보라. 만일 당신이 근무 시간 동안 5분마다 확언을 본다면 하루 동안 확언을 96번이나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확언이 깜빡이는 시간은 1000분의 1초지만 당신의 잠재의식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히 긴 시간이다. 당신은 당신만을 위한 맞춤식 확언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이런 확언을 만든 적이 있다. 나는 이번 달에 35,000달러를 벌었다. 2달 후 내 순이익은 짐작했겠지만 35,000달러가 됐다. 이야, 진짜 신기하네요. 나는 인연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는 내담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느끼는 여성의 사진을 확언으로 사용하게 했다. 나중에 그들은 자신의 연인이 사진 속 여성과 놀랄 만큼 닮았다는 걸 알게 됐다. 당신은 원하는 집이나 자동차, 여행을 끌어오기 위해 비전 보드를 활용할 수도 있고 자신에 관한 긍정 확언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그 메시지가 잠재의식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상관없다. 효과는 확언보다 틀림없이 더 클 것이다. 비전 보드는 잠재의식을 조율하기 위한 가장 단순하면서도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이다. 잠재의식을 확장하는 또 다른 방법은 오디오북과 유튜브 영상을 가능한 한 빠른 속도로 듣는 것이다. 처음에는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해도가 높아지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한 가지 요령을 알려주자면 먼저 콘텐츠를 표준 속도로 2번 청취하고 나서 몇 분 뒤에 1.5배 속도로 바꿔 듣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바로 1.5배속으로 듣는 것보다 더 수월하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목표를 정하고 원래 속도에서 시작해서 3에서 4배까지 재생 속도를 올려보라. 속독도 좋은 방법이다. 한 단어씩 읽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가로지르면서 한 번에 여러 단어를 읽는 것이다. 2단어를 한 단어라고 여기며 나아가 4단어, 한 문장, 한 단락을 한 단어처럼 소화한다고 생각하라. 그리 쉽지는 않겠지만 이 기술을 터득하면 당신은 하루 만에 책 한 권을 통째로 섭렵하고 책에서 필요한 정보를 더욱 쉽게 얻을 수 있다. 처음에는 내용을 모두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의 잠재의식은 할 수 있고 당신의 뇌도 이 훈련을 잘 따라올 수 있다. 이 속독, 이런 독서법에 관한 내용은 제가 바로 직전에 소개했던 퀀텀 독서법이라고 그 제목이 있었나요? 갑자기 제목이 정확하게는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어 있던 게 기억이 조금 납니다.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서는 직접적으로 소개를 못 해드리긴 했는데요. 책을 사서 보시면 이제 그 내용 중에 또 특히나 후반부로 갈수록 이 테크니컬한 기술적으로 어떻게 책을 빨리 섭렵할 수 있는지 또 그거를 단계적으로 훈련하는 그런 방법론이 아주 잘 설명된 책이니까 혹시 속독에 또 관심이 있으신 분은 1시간에 한 권 퀀텀 독서법? 그 책을 한번 또 보셔도 도움이 굉장히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하루에 한 권을 섭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드린 책에서는 1시간에 한 권 가능하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참, 네. 좋은 책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더 많은 정보를 섭렵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을 인지하는 감각도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당신은 표준 속도가 예전보다 더 천천히 흐른다고 느낄 수 있다. 사람들도 말과 말 사이에 어떤 공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잠재의식은 바로 이 틈으로 더 많이 접근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당신은 더욱 현존하게 되고 깨어나서 오랜 시나리오와 무의식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집중력은 더 좋아져서 당신이 무엇에 집중하든지 그것을 얻게 된다. 감정과 에너지. 확언을 반복하는 방법은 그것만으로도 강력한 힘이 있지만 효과를 더 높이려면 감정은 꼭 필요한 요소다. 암 환자가 나는 건강하다고 말하는 건 거의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 확언에 관련된 감정을 반복해서 느끼다 보면 당신의 잠재의식이 이렇게 말하는 시점이 온다. 당신이 뭐라고 말하든 나는 그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이미 충분하니까요. 감정을 불어넣으며 확언을 반복하면 부족했던 신념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잠재의식에 관해 더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가 감정을 억누르는 전염병에 걸려 있다는 점을 더 많이 깨닫게 된다. 긍정적인 감정은 아주 쉽게 표현할 수 있다. 행복할 때 우리는 친구나 부모, 자녀에게 행복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두려움, 스트레스, 끔찍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은 우리 몸속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 감정들은 건강이 나빠지거나 끊임없이 질병에 시달리는 현실을 창조하는 에너지가 되어 우리를 그런 실제의 현실로 끌어당긴다. 잠재의식은 신체 과정, 특히 근육 기억에 직접 관여한다. 너무 신기하죠. 케빈 L. 미셸이 쓴 잠재의식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 대부분의 신체 질환은 정신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몸이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는 현상과 질병 등의 관계를 탐구해온 조너선 트리포디에 따르면 모든 신체 세포에는 정보를 전달하고 저장하는 특성이 있으며 이는 세포와 세포 사이에도 적용된다. 최신 연구들과 조너선이 발견한 현상들을 관련해 보았을 때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분노를 느낄 때 술을 과하게 마시는 사람들을 예로 들어보자. 그들의 간이 손상되었다면 그 원인은 술에 있을까, 분노에 있을까? 그들의 몸에 내재되어 있는 부정적 감정은 상실, 재정적 문제, 인간관계, 직무 스트레스, 학대, 전쟁 트라우마, 거절, 부정적인 신념과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혼잣말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억압된 감정을 풀어내면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특정 신체 부위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랑 관련돼서 제가 실제로 이 나라에서 제가 일하고 있는 독일에서 겪은 에피소드가요. 제가 비염이 너무 심해서 정말 그냥 심한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코가 막히고 목이 간지러운 것을 넘어서서 언젠가는 기침이 나오고 이제는 기침이 멈추지가 않고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그리고 밖에 나가기만 해도 온몸에 그 비염이 참 유행하는 계절에 제 체질과 맞지 않는 그런 계절에 산책만 나가도 옷을 입은 부위에는 그런 두드러기 발진이 없는데 이 목 라인을 따라서
또 반팔 티를 입었으면 반팔 티셔츠가 끝나는 그 옷소매 자락을 기점으로 해서 전부 빨갛게 이제 두드러기가 나오는 그렇게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는데요, 제 몸에서.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호전시키기 위해서 치료요법을 받으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 알레르기 전문 의사에게 예약을 잡고 갔더니 제가 이제 가족이랑 멀리 떨어져서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이유로, 물론 충분하고 타당한 이유긴 하는데, 일단 그래서 제가 어떤 것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그 알레르기 테스트를 하기도 전에 되게 넘겨짚으셔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스트레스, 해외 생활을 하는 그 스트레스를 몸이 기억해서 특정 계절마다 반복해서 신체가 아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가족도 없고 일하는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해드렸더니 바로 그렇게 좀 가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알레르기성 발작인데 그런 게 딱 어떤 특정 계절에 딱 맞춰서 그렇게 반복돼서 나타날 수가 있냐. 만약에 스트레스성이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차라리 나타나는 게 더 정상적인 그런 이해 범주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아니라고, 그 몸이 어떤 아주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걸 세포가 기억했다가 그 시기쯤이 되면 다시 그렇게 발작을 몸에서, 그러니까 이상 신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몇 년이나 계속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레르기 테스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저는 제 입장에서는, 입장이 아니라 제 경우에는 실제로 저는 이제 알레르기가 있었고요. 그 유럽 대륙에서 자라는 거의 모든 식물군에 저는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인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 스트레스가 관련은 있겠지만 그래도 정확한 검사와 진단은 참 중요하다. 그런 개인의 경험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너무 막 이렇게 짚어서 넘겨 짚으시는 것, 저는 딱히 그렇게 유쾌하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결론은 뭐다? 업무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네. 갑자기 또 이야기가 좀 새려고 하네요. 자, 그럼 빨리 넘어가서 감정을 다루는 또 다른 단계로는 에너지 심리학이 있다. 에너지 심리학은 우리의 신념을 바꿔주는 방법인데 보통 슈퍼러닝 상태를 유발하거나, 슈퍼러닝이라는 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긴장된 상태를 이완하여 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그런 목적을 둔 배움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 특정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다. 좋은 예로 의지력을 들 수 있다. 그렇다. 의지력은 스스로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서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에너지이기도 하다. 의지력이 잠재의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에너지임을 이해하면 우리가 의지력을 더 잘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다른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의지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알아챘을 때 우리는 여러 유혹을 피하고 자기 통제력을 강화하여 더 많은 에너지를 확충할 수 있다. 에너지 심리학에서는 신체 활동을 통해서 근육 기억 상태까지 도달하는 법이나 어떤 정보를 잠재의식 속으로 빨리 보내기 위해 양쪽 뇌를 동기화하는 방법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를테면 기공, 얼굴 경락 두드리기, 가슴 두드리기, 감정 자유 기법, 데이터 힐링,
홀로싱크 등이 모두 에너지 심리학의 범주에 포함된다. 당신의 감정을 해킹하는 방법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리얼리티 레볼루션 팟캐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 만들기. 아침에 일어나서 프라이밍 연습을 해보라. 프라이밍 연습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의 분위기는 달라진다. 프라이밍 연습이랑 과거나 현재에 대한 감사 일기를 적어보는 활동으로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종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영화의 한 장면이 프레임과 필터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활동은 감사함이라는 프레임을 창조한다. 당신은 이 프레임과 필터 사이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해보면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고 더 좋은 느낌도 받게 된다. 친구나 가족에게 연민을 품게 되는 것도 또 다른 긍정적인 변화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 자신에게만 머물던 초점을 다른 사람들에게로 옮겨가게 한다. 우리의 잠재의식이 자기 자신만 생각할 때 우리의 에너지는 줄어들기 시작한다. 초점을 바깥으로 돌려 다른 사람들을 연민과 보살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에너지는 다시 차오르고 잠재의식은 기존의 사고방식, 행동방식을 바꾸기 시작한다. 이 말이 저는 개인적으로 또 확 이해가 되는 게 그 켈리 최 회장님이 켈리 델리의 창업자이신 켈리 최 회장님이 항상 강조하셨고 책에도 적혀져 있고 또 세미나에서도 항상 서문에 밝히시는 부분이 본인의 인생이 빚이 10억이던 사람이 이제는 뭐 몇천억대 자산가가 될 수 있었던 또 기업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그런 전환점으로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시거든요. 지금 이 책에서 방금 언급된 그 메시지인데요. 그 초점을 항상 나만 생각했던 그런 초점에서 바깥으로 돌려 다른 사람들을 연민과 보살핌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 켈리체 회장님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이익과 안녕을 생각하던 과거에서 그래, 내가 사랑하는 우리 엄마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막 죽으려고 그렇게 그 정도로 힘들었던 시기에 이런 생각의 전환을 함으로써 행동도 변화되고 실제로 삶의 모든 결과가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큰 전환점을 맞이하실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런 내용이 이 책의 내용과 너무 일치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이 부분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 근본적인 용서는 이 두 개념 모두와 관련이 있다. 우리 가운데 상당수는 살면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미워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 수 있고 우리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느낀다. 심지어 나의 경우는 누가 나를 죽이려고까지 했다. 만일 당신이 근본적인 용서를 할 수 있다면 잠재의식은 풀려나 본래 지니고 있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분노와 적대감의 감옥에 우리의 마음을 가둬둔 채 사는 것과 같다. 마음을 가두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잠재력도 갇혀버린다. 조셉 머피는 잠재의식의 힘이라는 책에서 당신이 누군가를 떠올렸을 때 조금이라도 분노가 올라온다면 당신은 아직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미운 사람들을 진정으로 용서하며 그들이 최고가 되기를 바라는 내용을 담아 문구를 만들라. 그리고 그들이 떠오를 때마다 만든 문구를 읽으며 당신의 마음에서 풀어주라. 당신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이 연습을 하는 것이다. 이를 늘 염두에 두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잊지 말라. 네,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이후로도 너무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꿈 이용하기라는 또 잠재의식 해킹법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평행현실, 평행우주론과 결론 지어서 또 방법론을 소개하시고 있고 자각몽에 대한 뭐 3가지 단계 또 소개가 되고 있고 참 책 내용이 정말 아주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서 혹시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책은 구매하셔서 읽어보셔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4장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4장을 끝까지 제가 못 읽어드리네요. 시나리오 다시 쓰기라는 기법도 소개되고 있고 현실 인식하는 기법도 소개되고 있는데 네, 아무튼 제가 오늘 그래도 소개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도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언급됐던 용서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제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면 제가 최근에 지난달에 참여했던 지난달이 아니죠. 아직은 이번 달 9월에 참가했던 3박 4일의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그 세미나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정말 거의 쉬는 시간이 없이 그렇게 사람을 3일 동안 스스로의 내면을 되돌아보고 명상을 하고 내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막 스스로 죽음을 맞이한다면 내 묘비에 적힐 문구를 막 생각해보고 그게 글쎄요, 들으시는 분들은 좀 뭐 재밌었겠네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고민하면서 해보면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는 일이고 딱히 재미라기보다는 되려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그런 작업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또 거의 세미나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하루의 끝에서 밤 9시가 넘어가는 지점에 또 눈을 감고 명상을 하라고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세미나 수업료를 많이 낸 상태였기 때문에 물론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세미나가 라이브 온라인 세미나여서 그 줌으로 이렇게 듣는 세미나여서 하루 종일 이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앉아있고 그것 하나만으로도 지금 너무 힘든데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저녁 9시가 넘어서 다시 눈을 감고 명상을 하라고 하니까 정말 하기 싫고 너무 피곤하고 그냥 자고 싶고 좀 눕고 싶고 그런 마음이 간절했는데 그때 이제 다뤘던 내용이 용서입니다. 너무 뜬금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테마를 좀 아침이나 점심에 그래도 체력이 있을 때 다루면 좋겠는데 이게 무슨 짓인가. 근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명상을 하다가 보니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이 있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이제껏 꾸준한 명상을 통해서 용서할 만한 사람은 다 용서했다고 생각을 했던 그런 자만이 있던 사람인데 무의식 중에 불현듯이 그날 아주 제 내면 깊숙한 곳에 감추어 두었던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신기하게도. 제가 얼마나 꼭꼭 감추어뒀는지 살면서 가까운 친구나 선생님은 물론이거니와 부모님에게도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내본 적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는데요. 제가 그 사람을 용서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완전히 용서를 했나? 긍정을 확언을 하고 그 사람에게 당신의 최고를 바랍니다. 이런 확언까지 만든 건 아닌데요. 말씀드렸듯이
너무 사람이 피곤하다 보니까 그랬나? 저도 지금도 헷갈리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지라고 좀 신기할 정도인데 그 사람이 떠올랐을 때 그래, 그냥 용서하고 피곤하니까 이제 자자. 이런 마음으로 용서를 일단 말로라도 제가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눈을 뜨는데 진짜 이 책에서 소개된 것처럼 몸에 에너지가 손끝과 발끝부터 온몸을 채우는 제가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해서 반복해서 오로지 단 하나 추천드릴 수 있는 것은 제 경험에 의해서는 명상밖에 없다. 그래서 저를 구독해 주시는 정말 소중한 분들에게 오늘도 다시 한번 명상과 용서의 이 놀라운 힘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은 책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중간중간에 너무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많이 말씀드려서 좀 책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방해가 되진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제 생생한 리뷰를 통해서 좀 더 가깝게, 책 내용을 가깝게 느끼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들어주신 분들 그리고 항상 저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읽어드렸던 부분 중에서 정말 좋았던 부분 한 단락 그리고 구독자분과 제 채널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이 언제나 당신을 돕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예상하지 못했던 문이 열릴 것이다. 그것을 허용하라. 당신은 가족이나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기꺼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라. 자신이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믿으라. 기적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감사하라. 제 채널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으신 분들입니다. 당신의 목표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된다. 당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하라.